약간 쌀쌀하지만 상당히 미세먼지도 없고 또 시야거리도 상당히 깁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공기가 상당히 맑아서 상당히 좀 마음이 상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 폐렴이 창궐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확진자 중에 중국인 발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월 26일 날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으로부터의 이 감염원 차단을 적극 권고한 이후로 이 문재인은 여태까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취하지 않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 이 국가가 전 세계 호구가 되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중국 폐렴을 고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이 검진 비용뿐만 아니라 생활비 또 치료 비용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으로서 이 중국 폐렴 이 감염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외로부터의 감염 차단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이 중국 폐렴에 관련된 그 책임을 특정 종교나 그리고 우리 태극기에다가 방패를 씌우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안으면서 서울역으로부터 청와대까지 그리고 종로, 마포, 서초 태극기 집회가 있을 만한 그런 장소에 집회 금지를 현재 취하고 있는 이 문재인 세력과 이 박원순, 이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4월 15일 총선 전까지 최대한 태극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여론을 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다른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문재인이가 미국 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기기, 의료장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문재인이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문재인에게 의료 장비를 지원해달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중국 폐렴으로부터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함으로써 중국 폐렴이 창궐되고 전국으로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 차단입니다.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고서 중국 폐렴을 방역한다는 것은 영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이들이 서울시장, 대한민국의 서울시장 맞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달고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지는 것이
우주 삼라만상의 법칙입니다. 자기들의 지금 권력을 갖고서 이 권력이 무한한 것이냐, 이 대한민국을 떡주무고 있는데 반드시 문재인, 박원순을 포함한 종북 좌익 세력들,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업가, 경주사 등 공성관계로 바쁘신데도 문재인 종북 좌익 세력의 격파를 받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 해주신 태극기 동지와 함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저는 태극기 애국주민 여러분께 대하여 오늘 문재인이가 김정은에게 약속한 한국무수인 4.27 판문점선언과 5.19 평화운동선언, 대한민국 국군 부당해제와 북한군 납치를 부르는 군사분야 합의서, 평양연합도 5.1 경기장에서의 한국연설 등 문재인의 집권적으로 모든 언행을 종합해보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북한 해남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사기탄핵, 헌법재판소의 불법 파면으로 정권을 선탈당한 상황에서 치러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복 김경수와 관련된 그룹의 여론공작과 댓글 조작에 의해 치러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대한민국은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4.15 총선은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5구 대선, 6.13 지방선거, 4.13 보궐선거, 아마 대한민국을 위한 선거는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북한 살인 독재자의 대변인 문재인 종북 친중 세력들과 김영삼 좌파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보수 야당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국민 기반, 국가 못하게,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민생 파탄, 외교 고립, 헌정 파괴, 불법, 부정부패, 탄압, 중국 패력, 창궐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의료 그는 이어서 박근혜 대표에 대한 논의가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표께 대하여 논의.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나 싸워서 이기자. 3월 28일 오후 1시 현재 확진자는 9,478명, 사망자는 총 144명. 3월 27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국가는 180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적같은 건국과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 한미동맹 체결,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과 국가부흥, 전두환 대통령의 1980년 대한민국 전복 목적의 인간급 목숨,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해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한 가지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정유화학, 조선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드는 국가가 되어 전 세계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패력으로 대한민국 건국이고 한국인이 전 세계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며 중국共産당의 중국 패력을 전파시키는 바이러스. 안녕하십니까. 트루스 포럼의 이진수입니다. 엊그제 3월 26일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의 위기에서 구해낸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145주기 탄생일이었습니다. 또한 10년 전 서해상에서 장렬히 살아난 천안함의 피격일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어제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공정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이제 총선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니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운영하려는데 유족이 대통령의 앞을 막고 물었습니다. 천안함은 누가 침몰을 시킨 것이냐고요. 문 대통령의 대답은 그저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만 합니다. 천안함 피격, 왜 북한의 수행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코로나19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깨끗한 물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여기에 계속 더러운 잉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희생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사, 간호사, 약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문 대통령은 현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 대통령께 다른 직업을 대안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님, 농부가 되어주십시오. 고구마 농사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 볼 때마다 고구마 먹은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듯합니다. 의사가 되어주십시오. 대통령이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 자녀들이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며 그 성취를 맛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라를 빌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대한문 앞에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모여있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극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2020년 아빠 엄마는 뭐하고 있었냐고 우리의 자녀들이 물을 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물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유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북한의 해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대한민국, 거룩하고 위대하고 의로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꿈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일어서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4월 15일 선거혁명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찾도록 하십시다. 5천만 국민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민민주주의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에서 사시겠습니까? 2년 반 동안 우리나라가 이딴 이처럼 처참하게 망가졌는데 이것을 다시 찾는 길만은 저희들은 돈도 없고 주먹에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이 주신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이 주신 국민의 주권으로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4월 15일 날은 선거혁명의 날입니다. 우리 다같이 동참하여 기필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찾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참가합시다. 이깁시다. 노래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래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듯이 이 나라를 어떻게 건국했고 또 어떻게 우리 이 선조들이 근대화 산업화 정보화를 시키면서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저들에게 상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이기는 쪽으로 명소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나 싸워서 이기자. 3월 28일 오후 1시 현재 확진자는 9,478명, 사망자는 총 144명, 3월 27일 오전 10시 기준 한국인 입국금지 및 제한조치 국가는 180개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기적같은 건국과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 한미동맹 체결, 박정희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과 국가부흥, 전두환 대통령의 1980년 대한민국 전국 목적의 국난급 복구, 대한민국은 전쟁의 피해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한명의 기적을 이뤄냈으며 반도체, 철강, 자동차, 정유화학, 도전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드는 국가가 되어 전 세계로부터 찬사와 부러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폐렴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산업체인 부산중공업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재인 세력이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로 20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을 투자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업이 사실상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연명하는 황당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이념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이기 때문이며 국가기관 산업체를 망하게 해놓고 사실상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천인폭로할 사안입니다.
문재인 세력의 막가포식 탈원전 정책은 태양광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존경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걱정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시고 불안 초조하시고 얼마나 염려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이 중국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까지 항상 이 저희들 곁을 떠나지 않고 또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참 잘 지혜롭게 넘기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나라 걱정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나라 걱정은 잊으십시오. 이 근심, 걱정, 이 염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없는 분들이 하는 걱정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우리 민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절대 적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시종일관 이렇게 선포해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내각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문재인이나 또 이 공산정부 세력에 의해서 북한에게 나라를 내주고자 했다면 벌써 침략하겠습니다. 벌써 적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를 조짐을 보이지 않고 3년여를 버텨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트럼프 대통령 내각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우신 현대판 모세다 하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했던 그 청사진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유에 대한 통일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비핵화를 고집을 하고 북한과 중국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고집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권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고 지금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근심 걱정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잔을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전망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제가 대한문에서 이미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한 방도를 방으로 찢으시고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는 김일성 영생교가 활동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선교 목적이 이 아시아 특정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의 아닌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때가 왔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인권과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까지 주어지고 이 하나님의 덕분에 해방을 맞은 북한 동포들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해방을 시켜주신 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북한의
미군이 점령을 하고 북한이 해방되면 빨리 들어가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시간에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각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정말 나라를 걱정해야 할 정치꾼들이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 별로 없습니다. 또 태극기를 드는 국민들도 문제는 선거나 정책으로서 해결되기에는 너무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너무도 많이 골마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선거 어떻게 치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으로서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제가 말하면서 이 대통령이야말로, 미국의 대통령이야말로 현대판 모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두고 보십시오. 선거나 정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군사적인 문제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 곧 이어진 뉴스를 보면은 국회가 핵 사찰을 받아야 할 때가 임박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IAEA 이 사무총장을 불러서 북한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핵 사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고 명령을 했고, 그 회장은, 그 사무총장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확답까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북한 점령이 거의 임박했다는 신호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김정은은 참수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해 들어왔죠. 김정은은 출애굽 때 바로 왕처럼 참수될 것입니다. 아마 곧 모든 것이 공정에 빠지고 북한에 쿠데타라든지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엄청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한번쯤은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ICBM으로 도발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날은 김정은이가 참수당하는 날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난번 ISIS의 지도자인 이 솔레이만이나 또 알바가단, 이 두 괴한을 미국에서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해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신호이냐? 북한에 김정은에게 보내는 심각한 이 경고였습니다. 걸려와서 또 하나가 있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마 이틀 전인가 뉴스에 나왔었죠. 베네수엘라의 이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이 대통령을 마두로 이 대통령을 미국이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를 하고 180억에 해당하는 이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의 원수를 이렇게 기소하는 것은 처음이다 할 만큼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문재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번에 대학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은 지금 유엔 제재법을 얼마나 위반했습니까? 유엔사에 우리나라의 여적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이 그냥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마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맞게 처벌을 할 것이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려하게 청와대에 복귀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것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보내는 경고, 우리 문재인에게 보내는 경고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울했던 6.25 때도 판을 그르쳤던 이 중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중공을 한반도 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거의 중공이 참패를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우한 폐렴을 이제 그들이 생물학전을 준비해가지고 퍼뜨린 것이므로 이것은 생물학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이 피해를 중공이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밀고 나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공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산된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이 중공이 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가는 이 세계훈전으로 몰려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보상을 해야겠구나. 왜? 세계훈 전쟁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한 1억 명의 이 지구 인구가 죽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해도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저께 시사의 뉴스를 보니까 우한에 시민들 폭동이 일어났더군요. 경찰과 대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경찰차를 뒤엎어버리는 이런 소동까지 마이를 쏟는 폭동이 일어나는데 아마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공지 합동 작전을 벌이고 있죠. 이제 미국이 기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를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동아프리카에서 옛날 출애굽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뚜기가 동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중동 전역을 휩쓸고 지금 현재 파키스탄에 약 3천에서 5천억 마리의 이 메뚜기가 도착을 해서 거의 농작물을 초토화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도착할 때는 지금 현재 5천만 이 메뚜기가 500배가 증식돼서 도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광활한 중국의 이 농산물을 그 많은 메뚜기가 재앙을 일으키면 이것은 중국이 3중국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 미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해도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통일이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끝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은 이것은 예고편이라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앙의 시작, 역병,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이렇게 전 지구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그 사재기 항해사 하는 거 보셨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고 사재기 때문에 약탈이 일어나고 총기 사고가 나고 그야말로 지구는 무질서하고 아주 피안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피난길을 여러분들이 저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시라 하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있었는데 내려가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평화의 복음대로 이 대환란을 피해서 지구를 떠나야 하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의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혁중구 만세! 이승만 광국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마타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이혁중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만세!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세력 만세!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 여러분께 기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배까지 가시는 그 수업까지 편안하게 가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출국표령 각별히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